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파운드리의 패키징 승부수라는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시장을 보면 이 파운드리가 한마디로 패키징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일전에 그 TSMC의 마크 류 회장이 니케이 인터뷰를 통해서 패키징 용량이 1년 6개월 동안 부족할 것이란 점을 공식 인정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핵심은 그 현재 AI 및 그 고성능 컴퓨팅 그 GPU의 부족은 칩온, 웨이폰, 서브스트레이트 즉 패키징 용량 부족 때문임을 마크류가 공식 인정했고, 용량 부족 사태 기간도 1년 6개월간 그 18개월이죠. 1년 6개월간 더 지속될 것임을 시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크류는 그 TSMC가 현재 고객의 요구를 100% 충족시킬 수는 없지만 이 80% 정도를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즉 이미 그 20% 이상 TSMC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 고객 수요가 생기고 있으며, 이를 잡기 위해서 삼성이 그 엔비디아, AMD의 그 패키징 수요를 따내기 위해서 오퍼를 내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패키징 용량 부족 사태를 맞아서 파운드리들은 그 용량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이 TSMC가 대만의 그 통글루 사이언스 파크에 29억 달러 투자에 나섰고, 인텔과 삼성도 패키징 투자에 수십억 달러를 투입하는 상황입니다. 이 TSMC 경우는 사내 패키징 용량 부족 사태를 맞아서 그 엠코, ASE 등 그 외주 패키징 전문 업체, 그러니까 OSAT죠. 이쪽에다가 지금 SOS를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SOS는 별 효과가 없다는 게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TSMC와 삼성, 인텔처럼 전공정과 후공정을 모두 인하우스 형태로 소화하는 것을 지향하는 파운드리와 패키징과 테스트 등 그 후공정만을 전문적으로 맡는 외주 패키징 전문 업체인 OST는 그 냉정하게 말해서 경쟁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그 정체성의 간극으로 인해서 TSMC가 그 OSAT에 도움을 청해도 화끈한 도움, 직접적인 도움을 OSAT로부터 받기는 한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TSMC가 지금과 같은 패키징 용량 부족과 같은 그 비상사태 시기에 도움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 받으려면 그 OSAT의 패키징 기술 실력이 TSMC와 비등한 수준이 돼야 합니다. TSMC가 지금 팹 용량이 부족해서 다른 업체에다가 이걸 맡기려면 다른 업체 실력도 TSMC 수준은 돼야 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TSMC 입장에서 지금과 같은 비상사태기에 대비해서 3D 패브릭 얼라이언스 같은 것을 TSMC는 구성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 3D 패브릭 그 패키징 기술을 대중화하기 위해서 그 EDA 업체, 그리고 IP 디자이너, 칩 설계회사, 메모리 제조업체, 고급 기판 생산업체, OSAT 업체들이 이 조직에 다 들어가 있는데요. TSMC는 이런 조직체에 구성된 그 외주 패키징 업체에 자신의 패키징 기술을 라이선스 형태로 공유해야만 그 외부 패키징 업체들이 TSMC의 사내 후공정 기술, 사내에서 확보하고 있는 후공정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TSMC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고급 패키징 기술을 라이선스 피를 받더라도 외주 패키징 전문 업체인 OSAT에 전수하기가 싫을 수 있습니다. 떨떠름할 수 있다는 뜻이죠. 이들에게 그 라이선스 비용을 받긴 하겠지만 자신의 최신 기술을 공유하기는 싫은 것이죠. 그렇다 보니 엠코, AS 등의 그 기술 수준이 TSMC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들 외주 업체들도 이미 그 TSMC에서 사용하는 것과 유사한 자체 패키징 기술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령 팬아웃, 칩온, 기판 같은 그 패키징 기술들인데요. 하지만 요즘 가장 핫한 패키징 기술이라는 TSMC의 칩온, 웨이폰, 서브스트레이트 같은 기술이나 삼성이 엑시오스 2400에 처음으로 적용하게 되는 패키징 기술로 그 칩을 패키징 기판 없이 웨이퍼 위에 직접 실장해서 공정 과정을 줄여준다는 팬아웃 웨이퍼 레벨 패키지 같은 기술 같은 경우는 전문 외주 패키징 업체들이 그 파운드리 업체의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 첨단 패키징 기술의 경우는 외주 업체에 믿고 맡기기 어려운 게 파운드리 입장인 것이죠. 그렇다고 TSMC와 같은 파운드리가 외주 패키징 업체 기술을 다 알려주자니 찝찝하고,
그러다 보니 SOS를 치더라도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응답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설사 파운드리가 이 기술을 가르쳐 주려고 해도 외주 패키징 업체들의 그 투자 여력이 부족하다는 점도 이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데요. 이 반도체 시장은 기본적으로 자본 집약적입니다. 그리고 더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패키징과 테스트만을 하는 전문 업체 OSAT가 감당하기에는 투자 규모가 너무 큰 것이죠. 이는 그 기술 측면에서 보면 외주 패키징 전문 업체들의 패키징 기술 업그레이드가 쉽지 않아진다는 뜻과 같습니다. 결국 파운드리들이 OSAT 업체들에게 기술적 지원을 늘리고 이익 인센티브도 제공해야 이런 문제가 좀 해결될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파운드리와 OSAT가 근본적으로 경쟁 관계라는 원초적 한계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이런 점을 잘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그 패키징 기술은 그 앞으로 계속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칩의 기능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칩의 그 생산 비용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칩 제작 비용을 낮추는 게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졌는데요. 칩 수율은 물론 그 팹의 가동률도 높이기 위해서 한 번에 큰 칩 하나를 만드는 그 모노리식이 아니라 칩 여러 개를 나눠서 각각의 개별 다이를 개별 노드에서 만들어서 붙이는 게 중요해졌습니다. 바로 이게 MCM 방식, 멀티칩 모듈 방식인데요. 이 MCM으로 만들면 큰 칩 하나로 만들 때보다 수율이 좋아지는 것이죠. 성능이 덜 필요한 부분은 구공정에서 만들고 최고 성능이 필요한 부분만 첨단 공정에서 만들어서 신공정, 구공정 모두 팹의 가동률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한마디로 칩 제작 비용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칩을 따로따로 만들어서 붙이는 과정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결국 포장법, 그 패키징이 중요해진다는 뜻입니다. 인텔의 그 데이터 센터용에 들어가는 독립형 GPU, 본테베키의 GPU도 바로 MCM 구조인데요. 이 칩은 기본적으로 인텔에서 만들어지지만 칩의 일부 모듈은 TSMC의 7나노와 5나노에서 제작되는 구조를 띱니다. 서로 다른 공정으로 칩의 일부를 만들어서 조립하는 형태라는 뜻입니다. 애플 같은 경우도 PC용 CPU인 M1 울트라를 내놓으면서 MCM 구조를 채택했었는데요. M1 울트라는 M1 맥스 칩 두 개를 연결시킨 칩입니다. 그래서 크기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 MCM이 대세가 되다 보니 인텔은 물론 삼성, TSMC, AMD, ARM, 퀄컴, 구글 등이 칩렛 그 인터페이스 표준 규격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그 작은 칩 사이를 연결하는 고속 인터페이스 표준 규격을 만들어서 서로 다른 제조사에서 만든 칩넷끼리도 쉽게 연결하고 패키징할 수 있도록 하는 표준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또 패키징이 중요한 이유는 최신 나노 공정을 통한 칩 성능 개선이 사실상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인데요. 그 SRAM 확장이 3나노 수준에서 사실상 멈췄기 때문에 칩 설계업체 팹리스들 입장에서는 최신 노드 채택을 꺼리는 상황입니다. 신공정을 통한 칩 성능 개선이 어려워질수록 이 설계 다양화가 중요해지는데요. 이 설계 다양화로 칩셋을 혼합하거나 대칭해서 특정 워크로드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구현하는 형태로 칩 성능 개선의 방법론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패키징 기술이죠. 칩을 조합하고 배치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TSMC와 같은 파운드리와 전문 외주 패키징 업체인 OSAT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TSMC가 외주 전문 업체 패키징 역량을 수혈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이게 쉽지 않은 이유도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